저희 팀의 프로젝트 주제는 NFC 통신을 이용한 출석 체크 시스템입니다. 먼저 구성을 보면은 관리자가 수업과 학생을 관리하고 또 출석 정보를 볼 수 있는 관리자용 웹사이트와 학생이 출석 체크를 하고 본인의 출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용 스마트폰 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생용 스마트 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어플리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어플리케이션은 4가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출석 체크하면, 출석 현황 보기 화면, 학생 등록하면, 수업 등록하면 이렇게 4가지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생 등록 화면을 보면은 이 시스템을 최초로 사용하는 학생은 자신의 정보를 DB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 입력된 정보와 함께 이 핸드폰의 번호가 함께 DB에 전송되어서 저장되고요. 추후에 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각 학생을 구별하게 됩니다. 등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입력되지 않은 란이 있으면 경고가 뜨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로 이미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가입된 학생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다음으로 수업 등록을 보면 강의실에 이러한 출석 체크용 태그 스티커가 붙여지게 되는데요. 첫 수업 시간에 이 수업 등록 메뉴에서 태그 스티커에 접속을 하여서 해당 수업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업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수업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업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출석 체크의 경우 마찬가지로 강의실에 부착되어 있는 태그 스티커에 접촉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 스티커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존재하지 않는 수업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또 대리 출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출석 태그 스티커의 아이디를 DB에 저장을 해서 특정 출석 태그 스티커에 접촉을 해야만 출석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수업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 스티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적절한 태그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태그라는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적절한 출석 시간에 태그 스티커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출석 처리가 되고요. 만약에 지각이 처리되는 시간에 접촉을 하게 되면 지각 메시지가 뜨겠죠. 그리고 출석이 불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출석 가능 시간이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각 학생은 본인의 출석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늘까지의 수업 중에서 몇 번을 결석했고 몇 번을 지각했고 또 어느 날 결석 지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수업이 있다면은 수업 시간 전까지는 오늘의 수업은 포함되지 않고요. 수업 시간 시작 이후에는 오늘의 수업이 결과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관리자용 웹사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로그인 화면이고요.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입력되지 않은 정보가 있거나 중복된 아이디라거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등의 예외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경고를 뜨게 합니다. 이런 경우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경고가 뜨게 되고요. 이렇게 가입을 완료하게 되면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초에는 등록된 수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수업 등록 메뉴만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입력되지 않은 란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숫자가 입력돼야 될 곳에 문자가 입력된다던가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예외 조건에 대한 처리를 하였습니다. 수업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등록하게 되면 수업 코드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이 수업 코드를 태그 스티커에 입력을 해서 강의실 앞에 부착을 해놓으면 이제 출석 체크용 태그 스티커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태그 스티커에 태그 아이디를 이렇게 등록을 해야만 그 정확한 출석 체크용 태그 스티커인지를 확인을 하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나라도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서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이미 수업이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 학생들도 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디로 다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화면이고요. 메인 화면에는 이제 이런 간략한 수업의 정보들과 또 출석부 보기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아이콘이 있겠습니다. 출석부 보기로 가면은 이제 이 수업의 간략한 출석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또 더 구체적인 출석 정보를 보려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을 받으면 이렇게 날짜별 출석 정보가 나와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출석부와 같은 형태의 출석부를 엑셀 파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관리자가 관리하는 수업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이렇게 위쪽에 셀렉트 박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렇게 다른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된 수업에 대한 정보를 보거나 아니면 정보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 관리자 추가를 보게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수업을 등록하게 되면 수업을 등록을 한 그 사용자가 최초의 유일한 관리자가 되지만 실제 경우에는 이제 한 수업에 교수도 있고 여러 명의 조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관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관리자를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 이름, 학과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된 사람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체크박스를 통해서 여러 명을 동시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과의 경우에는 본인 지금 사용자와 동일한 학교인 사람 중에서 학과 이름으로 검색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서울대학교의 관리자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인 사람들 중에서만 검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자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 추가된 관리자는 검색 결과에 다시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중복 추가될 염려가 없습니다. 수업 관리 창에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수업 코드를 언제나 알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수업의 정보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수업명이나 개강일 같이 이미 바꿀 수 없는 정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수정된 내용이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업 일정을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수업 일정 변경에는 새로운 보강 수업을 추가하는 것과 이미 일정이 예정돼 있는 수업을 휴강하는 것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휴강하기 목록에 있는 이 수업들은 오늘 이후의 수업의 일정만 나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난 수업들은 휴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강하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후의 일정만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6월 20일에 수업을 추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6월 20일에 수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정에 있는 수업을 이런 식으로 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 관리를 보면은 해당 수업에 있는 예를 들어 이렇게 해당 수업에 있는 학생들의 정보를 수정을 하거나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핸드폰 번호가 바뀌었다 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해당 학생이 드랍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수업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학생들이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본인의 핸드폰을 태그 스티커에 찍기만 하면은 출석 처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따로 출석 체크에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출석 체크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석 정보가 출석 체크와 동시에 바로 DB화되므로 관리자는 종이로 된 그런 출석부를 따로 계산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정리된 출석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손쉽고 정확하게 자신의 현재까지의 출석 현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리 출석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출석 체크가 되려면은 특정 시간에 특정 번호를 가진 핸드폰을 특정 수업 코드가 정확하게 입력된 특정 아이디를 가진 태그 스티커에 접촉을 해야만 출석 체크가 되므로 그 핸드폰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아닌 이상 대리 출석을 완전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